잠시 뒤입니다. 잠시 뒤 뭐가 있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윤 대통령 기자들과 마주 앉는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타운홀 형태로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오늘 사실 뭐 무슨 얘기할 거냐. 오늘 얘기할 거가 뭐 김 여사 관련,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뭐 소상히 얘기해야 된다. 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어느 정도 얘기할 거냐. 이런 얘기가 며칠 동안 계속 나왔었죠. 계속 나왔는데 잠시 뒤에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진짜 얘기할 거예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앉아서 할 겁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타운홀 미팅 뭐 이거 뭐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김기행 대변인님. 저희가 형식을 보는 이유가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형식을 보면 내용이 어떨지 살짝 좀 의도가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타운홀 형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올해 2차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5층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담화를 한 다음에 1층으로 내려와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무실에서 하다 보면 넓은 책상에 약간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이 조금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형식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준비하는 게 이른바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형식의 시간을 좀 많이 과감하게 줄이고요. 네. 기자들한테 제한 없이 횟수에 제한 없이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특히나 보면 예전에는 뭐 경제, 외교,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섹터가 정해져 있어서 그쵸. 소위 말해서 이제 3-4개 질문 받다가 좀 불리하면 다음으로 바꾸겠다. 다음 뭐 경제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런 어떤 그 섹션이 없고 터놓고 다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피하지 않고 진솔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소통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좀 더 자세히 격이 없이 그리고 쉽게 질문하고 나도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무제한으로 지금 다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이 뭐 섹션이나 이런 주제에 어떤 국한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기자들 입장에선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꼬리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윤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이 지금 앉아서 하는 타운홀 미팅인데 여기에 나도 좀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들어보시죠. 오히려 저는 진짜로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이것을 해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자들만 부르지 말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아니 기자들만 말고 우리도 좀 불러서 우리 좀 질문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물론 김용민 의원이 지금 초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아니지만 내가 김용민 의원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가서 질문하시면 하나 뭘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핵심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 여사가 사인 간의 어떤 공천이라든지 국정에 대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의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명해 내실 건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한 한 거고요. 아마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왜 그 자리에 안 불렀냐 하는 건 그만큼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언론인들께서 잘 물어주실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이 이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좀 풍성하게 좀 많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결국 김 여사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사인인 김 여사가 실제로 국정에 관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라면이라고 그 질문을 말씀하신 건데 김기행 대변인님. 네. 윤 대통령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잠시 뒤에.
우선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일단 법적인 부분보다는 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 소나기가 오면 잠시 몸을 피해야 된다는 그런 속담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관련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말이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따른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감찰관 관련해 가지고 네.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속 원칙적인 내용이지만 강력하게 추천해 달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여기 대해서 좀 조근조근 좀 설명을 하고 뭐 활동도 좀 자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 특별감찰관도 그럼 추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내가 윤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잠시 뒤에 있을 윤 대통령의 이 담화에 대해서 신지호 부총장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모두 발언도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하고 네. 그리고 그 질의응답도 무제한으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내일 대통령께서 꺼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워딩이 뭘까? 금기어 3개를 뽑아봤거든요. 뭐냐면 이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요. 인위적인 뭐 인사 개편, 인위적인 개각은 안 한다. 뭐 박절하지 못해서 뭐 그랬다. 이런 식의 해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 좀 짧게 하고요. 질의응답 너무 무제한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3대 금기어를 하나 좀 뽑아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인위적인 개각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름 본인이 생각하는 3대 금기어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한 3대 금기어 동의하십니까? 저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일정 부분. 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 어떤 발언이란 게 사실 좀 대통령실의 압박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다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네. 뭔가 이거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그 워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워딩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으니까 의도는 알겠지만 비춰졌을 때 저는 대통령의 시간인 만큼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불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서적인 부분이 큽니다. 논리나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영역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박절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네. 대통령의 배우자, 배우자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일반 남편으로서 배우자를 옹호하는 그런 태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워딩은 쓰면 안 된다고 보고 네. 마지막으로 인적쇄신 관련해서도 저는 딱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대통령이 또 시차를 두고서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순에 저는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여당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자칫 가둬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나도 동의합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3대 금기어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 김진욱 대변인님, 3대 금기어가 아니라 3대 추천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잠시 뒤에 나라는 이 3가지 3대 추천어, 요걸 좀 추천합니다. 요 말씀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좀 했으면 특검.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부터 바뀌겠습니다라는 측면에서 용산의 인사 쇄신 그리고 내각 개편 이런 부분들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 보니까 강기훈 행정관이라는 이름이 자꾸 크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음주운전으로 지금 정직 2개월 받고 어제부터 다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직업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이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실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공감 얻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야당과 대화하겠습니다.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그것이 국정 기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전 이런 세 가지 키워드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네. 아무리 좋게 얘기해서 시차를 두고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랑 안 맞다. 국민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3대 추천어로 특검 받겠습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저부터 좀 달라지기 위해서 인적 쇄신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야당과 소통해서 국정기조 바꾸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뭐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질문 다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대략 뭐 한 1시간여 뒤면은 아마도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알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오늘 윤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 윤 담화 전날 중진들 모은 한동훈, 추경호는 불참입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다 이게 모였어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뭐 쇄신이라든지 개혁안을 만들어서 또 시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 그 기대는 그 수준을 또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래서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가지게 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혹시 중진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언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려와 함께 기대도 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뭐 속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만 일단 모인 것만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모인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는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가서 이게 대통령이 그렇다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가 한동훈 대표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뭐랄까 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들어준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어떤 당내 어떤 중지 의견을 모으는 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당대표 입장에서는 중진들의 의견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왔던 부분과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했던 얘기와 중진 모임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크게 결이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용해야 된다. 한쪽으로 또 다른 요청을 완곡하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데 네. 그거는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한 게 뭐 큰 의미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일단 뭐 모였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다들 뜻이 그래요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의 중심은 당 대표입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메시지를 용산에 좀 보낸 그런 측면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의미 부여할 필요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자들은 궁금했거든요. 왜 안 왔을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보 현안 그거 왜 참석 안 하시는? 나는 다른 지금 뭐 일이 있어 보고 가는 게 다른 자꾸 해석을 하지만 나는 내 일정이 있고 대표님이 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데이니까. 당 안팎에서 그래도 좀 대표님이랑 한 대표님 사이에 조금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불편한 기록이 있을 게 전혀 없어. 왜 있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전체 또 상의 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고 상의 드리고 할 거고. 네, 추경호 의원 불편할 이유 하나도 없어. 자꾸 불편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전에 사실 외교안보 관련해서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고요. 이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불참을 했고 오후에 있었던 이 중진들 회의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회의 다 불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 개인 일정으로 좀 불참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개인 일정이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이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경호 대표가 3선이시긴 하지만 네. 뭐 원내대표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3선 의원들 모임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상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제 뭐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3대 원칙을 좀 밝히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추경호 대표가 대통령실에 갑니다. 만찬을 하러. 근데 이 과정이 대표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갔다 오고 난 직후에 대통령께서 월말쯤에 하기로 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갑자기 7일로 확정이 돼서 밤 10시쯤에 그 늦은 시간에 기자들에게 공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지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도 한동훈 대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상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여전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 사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보여지겠습니까? 네. 글쎄 사이 좋다는 사이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게 또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잠시 뒤에 있을 이 기자회견 윤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모인 중진들 모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왔던 거죠. 어쨌거나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뭐 건의 요청이든지 한동훈 대표의 요청이었든지 일단 윤 대통령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간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 좀 본론으로 좀 돌아와야 됩니다. 좀 기자회견 얘기하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진짜 관건은 오늘 회견에서 다음 기사 보실까요? 임기 반환점 선 윤 특단 카드 꺼낼까? 네. 특단의 카드가 있겠느냐? 뭐가 특단의 카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오늘 제목입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오늘 특단 카드 있습니까? 저는 톤 앤 매너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애티튜드, 태도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이제까지 2년 반 동안의 국정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네. 그렇다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뭐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자세로 얘기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줄이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질의응답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솔직하게 그거를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 그런 어떤 태도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단어나 하나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저는 대외 활동 관련해서 자제, 적극 자제라는 어떤 측면이 나올 것 같고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감찰관 적극 추천해달라, 내가 임명하겠다 그런 부분을 재차 강조할 것 같습니다. 네. 특단의 카드라는 게 사실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단어를 얘기한다던가 어떤 문장을 얘기해야만 특단인 것이냐. 진솔함, 솔직함, 진정성이 특단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특단이라고 느끼려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센데? 라는 게 나와야 특단의 카드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느낄 거죠.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마지막 기회, 조선일보입니다. 마지막 기회, 국민이 세다고 느낄 쇄신책 내놔야. 앞에서 특단의 카드라 그랬고 여기서는 국민이 센데? 라고 느낄 만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다라고 느끼고 특단이라고 느끼려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럴 경우는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더 그 높은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세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관을 받는 것,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더 이상 뭐 새롭지도 않고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밖에 없다고 하는 국민의 눈높이 시각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에서 정해달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이게 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적 개편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 믿지 않고 오늘 뭐 저희 끝장 그 회견인이 그러는데 오늘 회견은 5분 안에 끝내도 특검 받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법 보내주시면 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시고 5분 안에 끝내도 저는 오늘 하실 말씀은 다 했다. 국민들은 아마 높게 평가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기흥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5분만 얘기해도 된다.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김 여사 특검법 국회에서 정해주시면 받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특검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내용이 14가지 의혹 아닙니까? 근데 이 특검의 문제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가 임명된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용에 봤을 때 별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점을 문제점을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수순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김 여사 특검을 받겠다는 취지였던 그런 뉘앙스나 이런 취지까지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네요.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